안녕하십니까. 원양의정의 명리산책. 오늘 이 시간에는 공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망이라고 할 때 빌 공자죠. 망할 망자입니다. 그게 공망, 비어 있으니까 어떤 존재가 없죠. 그리고 망했으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주 팔자를 구성하고 있는 지지에 공망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공망에 해당되는 어떤 지지는 작용력이 100%를 이루지 못하고 대략 20-30%의 약한 그런 기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 해당 육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망을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비중을 두어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이것 또한 어떤 신살의 개념을 넘지 않는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느 하나 소홀하게 대함이 없이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망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망을 천중살이라고도 하고 또는 순공, 여기에 제가 순공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순이 열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한 달을 상순, 중순, 하순 그렇게 10일씩 끊어서 우리가 가리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공망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육식갑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식갑자는 천간 열자와 지지 12자가 서로 양대 양의 모습으로 기둥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천간이 있어요. 10가지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12개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씩 차례대로 결합을 시켜 나가게 되면은 지지 2개가 남게 됩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보시죠. 제가 순공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갑자순 했어요. 그러면은 갑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우,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10개의 기둥을 이뤘어요. 그러나 지지상으로는 지지가 12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술과 해가 천간이 비어 있습니다. 지지 2개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짝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공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갑자로 시작되는 10개의 기둥이 계유에서 끝나는데 이 술과 해는 공망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이 천간이 비어 있음으로 해서 재작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치로 다시
천간 열자가 놓여 있고 수레는 여기 있는 수레 비어 있는 것은 그 다음 라인에서 갑과 만나서 갑술이 되고 을과 만나서 을해가 됩니다. 또 이렇게 쭉 10개의 기둥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신유에 해당하는 지지가 역시 천간의 짝을 찾지 못하고 비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60갑자가 진행이 되면 그 공망의 종류가 이렇게 6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로 시작된 10개의 기둥 다음에는 수레가 되고 갑술로 시작된 10개의 기둥은 신유가 공망이 되는 겁니다. 갑신으로 시작된 10개의 기둥 다음에는 오미가 공망이 되고 그 다음은 진사, 인묘, 자축 해서 지지 12개가 공망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공망이라고 할 때 요 앞에 놓여 있는 지지는 양의 지지죠. 이것을 우리는 공이라고 합니다. 공이라고 하고 이 두 번째 자는 전부 음에 해당되는 지지가 돼서 이것을 우리는 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망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60갑자를 우리가 10개의 기둥씩 이렇게 잘라 놓고 뒤에 천간의 짝을 이루지 못하는 2개의 지지를 공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공망이 있게 되면 사주내에 그 기가 무력하죠. 제가 아까 20-30%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존재의 의미가 약하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인 것 또는 어떤 있음, 존재라는 거와 대조되는 것, 그것이 즉 공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주에 공망이 있을 때 공망이 아닌 다른 지지와 또는 천간과 똑같은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공망에 속한 것은 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작용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나의 그 사주에서 기란 작용을 하는 육신이 공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또 흉한 것이 공망이 되어 있을 땐 우리가 좀 나아지는 게 아닐까요? 그 흉한 작용을 하는 것이 기가 좀 약해져 있는데 그 다시 말해서 공망이 걸리면은 그 흉한 작용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리의 모든 것은 반드시 기라면 한편으로는 흉한 작용도 있고 해서 전적으로 100% 기라다, 100% 흉하다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망의 종류가 60갑자를 떠올리시면서 갑자로 시작되는 10개의 기둥 다음에는
수레가 공망이다. 갑술로 시작되는 10개의 기둥 다음에는 신유가 공망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망을 볼 때도 예전에는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공망을 살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일지를 중이 쓰므로 해서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공망을 살핍니다. 그 점을 우리가 꼭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 공망에 우리가 이제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 사주에 어떤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 필요할 때 신유술이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신유가 공망이 되면, 이런 신유가 공망이 되면 그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뭐 약 30%의 작용밖에 못한다고 보니까 매우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오행은 물론이고 그 오행이 가르치는 육친 또한 약해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사주를 감명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공망인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공망이 되면 일생 동안 허송 생활을 하는 경우, 정처 없이 표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설사 공망이 됐더라도 그것이 포태법상 다시 말하면 12운성이 되겠는데, 어떤 생궁이나 왕궁, 다시 말해서 기가 생하는 곳이거나 왕한 곳에 공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성품이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어떤 명리를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될 수 있기도 한데, 그러므로 무사 안일해지거나 자주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공망이 걸렸는데 탈공이라고 해서 그 공망을 벗어난다 하는 그 탈공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공망은 비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을 가득 채워야 할 항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공망이 걸리면은 한 20-30% 정도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거기에다 물을 더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 공망이 벗어나는 것은 합으로 그 공이 묶일 때, 합이 될 때, 그 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욕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것을 세우게 됩니다. 또 공망이 걸리면은 항상 부족감을 느껴요. 그걸 어떻게든지 메꾸고자 하는,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어떤 편에서는
직장에서나 어떤 자기 하는 일에 더 열심히 매달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간명한 그런 상담한 분 중에 40도 안 되어서 사장 자리에 오른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런 빠른 승진을 했는가? 일지가 공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그 지지,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그 얼마든지 그걸 채우기 위해서도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니까 그 사장의 눈에 들어서 승진을 거듭해가지고 39살에 사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망이라고 하는 것 또한 흉과 길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공망의 활용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 격국용신에서 용신의 방향, 희신의 방향, 그러한 것이 공망이 되었다면 헛수고가 따르기 마련일 것이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같은 순에 속하는 거예요. 갑자수면 갑자순, 갑술수면 갑술순. 제가 역시 감명한 분 중에 자신은 정유일주고 아내 되는 분은 병신일주입니다. 그러니까 병신과 정유는 같은 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례도 병신 다음에 정유라고 하는 기둥이 쓰는 것이죠. 이 분들의 경우는 뭐 이렇다 할 그러한 어떤 요인이 없음에도 전생의 인연이 있어서 맺어진 것처럼 그렇게 화목하게 일생을 해로하는 그러한 사주를 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망을 볼 때 특히 그 남녀 간의 관계를 살필 때 우리가 일지, 거기가 배우자 궁이 되기 때문에 일지를 견주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망에 대해서 드릴 말씀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공망은 나중에 실전 과정에서 우리가 사주를 놓고 공망을 짚어서 그 해당하는 육친의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실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공망의 종류는 많습니다. 뭐 오행 공망도 있고 육친 공망도 있고 또 그 자리 위치에 따른 공망도 있고 신살 공망 또는 뭐 호환 공망, 빈한 가난하고 춥단 얘기죠. 빈한 공망, 나부모행 공망, 파조 공망, 극해 공망, 절로 공망, 뭐 이런 공망의 종류가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감명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이 공망에서 저는 순공망만 쓰고 있습니다. 그 순공망을 통해서 육친도 대입시켜 볼 수 있고 오행도 대입을 시켜 볼 수 있고
그러한 상대방의 공망을 나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10가지에 이르는 공망을 일일이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은 이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치우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가 순공망에 대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자, 실전 시간에 공망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공망에 대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